몸푸는 시도지사들. 근데 뒤에 지도가 뭐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뭐 시도지사들 그 지역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네요. 몸푸는 시도지사들. 최근에 여당 소속의 도지사, 광역시장 이런 분들 발언 기회가 꽤 많았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선거 관련해서는 절대 상관해본 적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국가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심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진짜 한 가지 요구할게요. 대선 나가지 마세요. 예. 시작한 사업들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조기 대선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분, 뭐 숙고하겠다 얘기인데 기자들로부터 저 질문을 계속 받는 자체가 이게 분위기가 지금 뭔가 흘러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요즘에 자천, 타천으로 여당 소속인 광역자치단체장 분들이 있어요. 조기 대선을 만약에 왔을 때 이분들이 뛰어드는 거, 등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름이 거론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대략 한 7분이나 되네요. 많습니다. 7명이나 돼요, 지금. 조기 대선 관련돼서 언급되는 여당 소속 시도지사 술. 방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이철우 경북지사 맨 끝에 여기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홍준표 대구시장 뭐 발언 자주 하죠. 유정복 인천시장 방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요즘에 서울행이 잦다 이런 평가 좀 받아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각각 조기 대선 딱 이런 얘기 안 해요. 일부러는 아예 대선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언급 적절치 않아. 라고 얘기는 하지만 행보 자체는 굉장히 요새 활발하거든요. 자천, 타천입니다. 그래서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자천, 타천으로 조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당 내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들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시도지사 자치단체장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몸값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어떤 그런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거기에 등판하고 도전하면 몸값이 좀 찐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몸값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뭐 대통령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재선 3선을 위해서라도 연임을 그러니까 단체장을 더 할 수 있는 몸값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월 한 초중순까지마다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시도 그 지사 자치단체장들이 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그 참전을 하자는 게 좀 은연중에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모두들 예선에 당내 예선에 좀 갑시다. 네네네.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진 게 1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그 조기 대선을 언급하셨던 분들이 지지율이 이제 급전직하를 한 거죠. 대표적으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돌뱅이 장이 열리면 뭐 가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완전히 지지율에서 된소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싹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자천, 타천 이렇게 이야기를 뭐 이렇게 뭐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탄핵 여부에 달렸겠지만 지금 현재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게 지금 현재 어떤 그 당원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절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금기시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형식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게 금기지만 그럼 실질적으로는 뭔가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정치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발을 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발들이 굉장히 분주한 것 같단 말이에요. 홍석준 전 의원이 왜 자천, 타천 이렇게 언급이 되는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가 이렇게 언급되시는 분들 배경을 좀 두 가지로 이유를 설명해 주셨네요.
이런 가운데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도 본인이 어떤 입장을 또 내요. 정리 좀 해보죠. 화면으로. 탄핵 기각을 바라지만 만약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각을 바라지만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간에 이제 그 대비의 주체는 본인 뭐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신혜영 전 의원님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탄핵 기각을 바라지만 제가 바라는 건 진짜 바라는 건 탄핵 기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인용되면 그래도 준비를 해야죠.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마음인 건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친 게 진심인 겁니까? 양가 감정이 있지만 홍준표 지사는 워낙에 대놓고 본인은 조기 대선 예.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출마용이 있다. 당장 내일 열려도 나갈 수 있는 본인 다 대비가 되어 있다. 예, 그런 말도 했어요. 예, 적극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후보이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아마 조기 대선 얘기했다가 구구나 아니면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좀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기각을 바라지만 이라고 전제를 깔고 예.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됐을 때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리면 정말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주자들이 사실은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라 오세훈 지사도 지금 왜 국회에 가서 토론해야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가만히 있기에는 좌불안석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주자들과 관련되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저 말이 가장 솔직한 겁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낮에는 탄핵 반대, 예.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 이런 모습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반야대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주반야대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빠르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정말 대선이 열렸을 때 본인이 참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사실 하루하루의 조바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제 곧 등장하는 모양새가 책 얘기 있지 잘 나오고 않습니까? 날짜 잡히고 그랬어요. 예, 지금.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딜레마인데요. 지금 탄핵 기각을 계속 얘기하면서 조기 대선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다음에 그럼 누가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연 타당한 지금의 입장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빠르게 참전하겠다. 근데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지금 상당히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도 민주당이 홍준표, 명태균 유착 관계에 대해서 또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중 전 네. 의원님. 지금 보니까 신영 전 의원께서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다른 지도지사들에 비해서 가장 솔직하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막 섞여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저는 뭐 그 정치인으로서는 뭐 두 가지 마음이 없다고 뭐 보면은 그거는 조금 뭐 아닌 것 같고 이제 있지만 결국은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우파 보수 어떤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을 반대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어떤 도리다. 예. 뭐 이런 어떤 절대적인 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역할을 좀 해야지 되지 뭐 특히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특히 조기 대선 준비를 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지에서는 좀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요 앞서 저희가 다뤘는데 김문수 장관이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받고 있는 지지율 홍준표 시장이 받고 있는 지지율의 상당 부분을 김문수 장관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달 1일 초까지만 이제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사실은 예. 홍준표 시장이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시장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거의 선두권을 달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이제 지지율이 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은 뭐 2등이지만 때로는 뭐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밀려서 뭐 3등까지도 내려가고 5% 때 막 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경우도 그렇기 있고.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의 상당수는 좀 김문수 장관이 지금 가져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김문수 장관이 조금 이제 뜨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주 여유롭게 뭐 좋은 현상이죠. 뭐 670이 뭐 지지를 하면 뭐 결국은 다 큰 불에 해야 되게 좋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좀 국정 논란이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이제 견제를 중국이다. 누구 뭐 김구 선생이 중국이다 뭐 그거. 모드에 들어간 것도 이제는 홍준표 시장도 김문수 장관을 조금 이제 의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서서히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명태균 씨 쪽에서는요. 이 오세훈 시장과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오늘도 뭐가 또 나왔고 또 홍준표 시장 또 반박하고 그러는데 정리해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명태균 씨 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 황금폰, 이번 명태균 황금폰에 명 씨와 대화 나눈 내용 존재합니다. 뭐 카톡 뭐 이런 걸 얘기를 또 꺼내놨어요. 시기는 2023년이라고 또 얘기하면서. 다 있거든요. 그럼 그거죠. 이거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듯이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 좀 보죠. 방송에서 거짓말 퍼뜨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 가짜 변호사들이다, 지금. 선거철 다가올 것 같으니, 요것도 신중하게 다가온다가 아니라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하고 있다. 맹비판을 합니다. 맹비다. 신현영 전 의원님.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쪽에서 계속 홍준표 시장을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다, 뭐가 남아 있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변호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는 명확한 단서가 있고 조만간 공개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치명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명태균 씨는 사실 홍준표 지사도 명태균을 고발하고 또 오세훈 시장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 분노가 상당히 있는 거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의 여러 가지 전당대회나 선거철에 그들을 도왔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자기를 부정하고 결국에는 고소고발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편에 있는 오세훈과 그리고 홍준표에 대한 것들은 시간을 두고 계속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홍준표 지사가 계속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뭐 홍준표 지사의 아들을 통해서 또 명태균 씨와 소통했던 것들이 공개가 됐고 또 홍준표 지사의 아들이 또 뭐 트로트 그런 공연권을 명태균 씨한테 줬던 것들도 얘기도 있었어요. 정황에서 오늘 민주당이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제 국민의힘의 대권 잠룡들한테는 공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만에 이 정권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국민의힘에 많은 그런 굵직한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수사로 특히나 특검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정말 대선 주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한 방에 큰 풍파를 받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분명히 정치적 위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뭐 별 위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장 그 위험한 게 허위사실 공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으로 어떤 그 후보자 또한 유권자를 매수한 이해 매수 유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를 본인이 뭐 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법상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김용이 지금 이제 그 항소심에서도 지금 이제 7년을 받았는데 김용이 결국은 이제 그 유동규 등으로부터 남욱과 유동규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본인이 뭐 일부 뭐 빙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 2021년 그 민주당 당내 그 어떤 경선에서 이재명 어떤 대표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문제될 소지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사항은 명태균 씨가 굉장히 좀 어렵게 그 생활을 하다가 이 정치권에 들어온 게 이제 경남에서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했는데 저분이 굉장히 좀 본인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뭐 여사의 관계를 계속해서 실시간 뭐 중계하듯이 언론에 뭐 자료를 제공하고 했는데 예. 지금 와서는 이제는 어떤 본인의 어떤 존재적 가치를 이제 대통령은 뭐 이미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인 세훈, 홍준표 시장을 좀 타겟으로 다른 인물을 보고 있다는 좀 거네요. 블러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당 내 어떤 시도지사들의 모습들 하나씩 전해드렸고요.